기아 타이거즈가 드디어 감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감독님이 오셨는데요. 이거 굉장히 거물급 스타 출신 감독입니다. 맷 윌리엄스 전 워싱턴 내셔널스 감독이셨는데 이제 3년 계약을 했고 몸값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저번 영상에서 구단과 그리고 그룹이 어느 정도 약간의 이견은 있었고 예전과 달리 그룹에서 현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은 현장에 권한을 부여를 하고 현장에서 원하는 대로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외국 감독을 이제 모셔오면 역시나 몸값이 국내 감독님들보다는 좀 이게 높거든요.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기아가 외국인 감독을 선임한 이유 뭔가 좀 변화를 선택을 했다 이것이 맞겠습니다. 그동안 프로야구 일부 구단이 지도력보다는 좀 순혈주의 그리고 팀 내 뭐 레전드 존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레전드를 모셔오는데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값보다는 정확하게 능력 위주 이렇게 되겠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해태 시절부터 이런 전통을 강조해 온 그런 측면이 더 굉장히 좀 강했었죠. 그런 구단 대표적인 구단이었었는데 역시 이제 기아도 자 새로운 흐름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KBO 리그 세 번째 외국인 감독 이제 뭐 해외 교포 분들을 제외하고 세 번째 외국인 감독이 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역사상 이제 구단 창단 이후 첫 외국인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 작업을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과 이제 구단이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은 구단 수뇌부는 아무래도 타팀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리그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그룹 고위층보다는 좀 더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설득을 했고 예전과 달리 하향식 결정보다는 구단의 이러한 독자적인 프로세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기아가 강조했죠. 벌써 새로운 감독은 어떤 감독이다? 데이터 분석 활용 그리고 포지션 전문성 강화 프로 선수로서의 의식 함양 팀워크를 중시하는 이 방향성에 잘 들어맞는 분이 누군가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거물급을 좀 모셔왔어요. 그래서 15일 날 이제 발표가 나자마자 상당히 좀 놀랐다. 놀랐다. 미국까지 가서 외국인 감독을 모셔온 조계현 단장의 이 광폭 행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툭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조계현 단장은 스스로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김기태 감독이 기아 타이거즈 감독으로 오면서 같이 왔어요. 같이 왔고 그죠? 수석 코치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일궈냈고 팀의 우승 뒤에 조계현 수석 코치가 단장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팀 성적이 추락을 하면서 김기태 감독이 중도 하차 선언을 했고 이제 조계현 단장이 남았었는데 사실 이제 팬들의 비난 목소리가 컸어요. 그리고 또 조계현 단장이 차기 감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나서 이것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됐을 겁니다. 뭐 사람인지라 내심 욕심을 낼 수는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제 조계현 단장이 감독이 됐다. 그럼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더 커졌을 수 있다.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또 팬들의 개혁 열망을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구단이 판단을 한 것 같고 조 단장도 사실 이제 외국인 감독을 모셔와서 완전히 그냥 밑바닥부터 완전히 바꾸면 좀 더 이렇게 개혁 작업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뭐 가장 최고의 적임자 그러면 현 단장이 되겠죠. 예. 박흥식 감독 등이 무난하게 팀을 이끌었지만은 그리고 뭔가 현실 안주보다는 좀 더 강한 모험, 좀 더 강한 자극을 주자. 그러니까 바닥부터 완전히 바꾸는 그런 재창단의 느낌까지도 가져보자. 뭐 이런 흐름을 추구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윌리엄스 감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병현 선수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당시에 뭐 팀메이트로서도 또 같이 또 뛰었었고 그리고 메이저리그에 아주 뭐 거포 뭐 삼루수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1987년 샌프란시스코에 데뷔를 해서 2003년까지 이제 17시즌을 뛰었었는데 90년에는 이제 122타점으로 타점왕도 했고 94년에는 43홈런으로 내셔널리그 홈런 왕도 했고 올스타가 벌써 5번 뽑혔고 골든글러브에 4차례 실버슬러거 4번 통산 타율 2할 6분 8리 378홈런
그리고 1218타점, 대단한 뭐 스타는 스타입니다. 그리고 2001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할 때 김병현 선수의 동료였고, 은퇴 뒤에 소액 주주로 애리조나 구단주 그룹에 포함이 됐고, 애리조나 코치 하다가 2014년에 워싱턴 내셔널스의 감독이 됐고, 그 첫 해에 포스트 시즌에 팀이 진출을 하면서 그의 내셔널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또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는 조금 성적이 안 좋았어요. 사실 뭐 안 좋지도 않았죠. 승률이 뭐 5할 1푼 1위였는데 지구 2위였지만은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에 따라서 그때 이제 해고가 됐죠.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았었는데 이후 이제 오클랜드로 자리를 옮겨서 3루 코치로 활약을 했습니다. 자, 김병현 이 해설위원한테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연락을 했다 그래요. 저희도 이제 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이 윌리엄스 감독을 아무래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마디가 매우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겪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젠틀한 사람이고 매우 멋있다. 그리고 다른 그 당시에 이제 특파원을 했던 분들의 평가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 선수 시절에도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그런 클럽하우스의 뭐 선배였고 좋은 리더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투표는 2009년에 자격이 주어졌었는데 첫 해 이제 1.3% 좀 안 좋았어요. 곧바로 탈락이 됐었는데 논란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관대 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점 약물인데 2007년 11월에 이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지가 맷 윌리엄스가 과거 성장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그리고 다른 약들을 구매를 했고 이 당시 구매가가 11,600달러를 주고 구매를 했고 2002년 판비치 클리닉에서 약을 사서 투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고요. 이제 약물 복용은 뭐 빼박이다 이런 평가가 메이저리그 미국 현지에서는 좀 있었죠. 뭐 이 부분은 이 이후로 이제 약물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되고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이 기자들 사이에서도요. 그 명예의 전당 투표에 참여하는 그 베테랑 기자들 사이에서도 평가들은 엇갈립니다. 뭐 일부 기자들은 이 이전에 그야말로 뭐 대약물 시대라고 불리는 이때 약물을 했던 수많은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은 차별을 또 그 이후에 또 약물을 했던 선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왜 이 규정이 만들어졌기 그 이후에는 굉장하게 좀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잘못을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평가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약간은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게요. 자, 이제 외국인 감독이 오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감독은 좀 특별한 감독인가? 오늘 사실 기아 타이거즈가 굉장히 바빴다고 그래요. 프런트 내부가.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감독이 오게 되면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데 뭘 해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그래서 얼른 생각이 난 것이 바로 SK 와이번스 쪽에 뭔가 노하우를 물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SK 와이번스에 오늘 많은 문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윌리엄스 감독은 제리 로이스트 감독, 트레이 힐만 감독 이후에 KBO 리그에 오는 세 번째 이제 외국인 감독이 되는데 이 세 구단이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판단을 했던 이 시기가 상당히 비슷하고 이 처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롯데가 이제 그 유명한 8888-577 이렇게 2001년부터 7년간 포스트 시즌에 오르지 못해서 외국인 감독으로 돌파구를 차지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이스트 감독은 오자마자 3년 연속 팀을 4위 이상으로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SK 와이번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한국 시리즈 올라가서 왕조를 만들었는데 뭐 세 차례 한국 시리즈 우승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이제 5, 6위로 계속 그치면서 강팀 이미지가 다운되니까 뭔가 돌파하고 한번 만들어보자, 분위기 바꿔보자 해서 판단됐던 그 시점에 외국인 감독 카드를 꺼내들었고 마찬가지로 기아도 2017년에 우승을 하고 2018년에 5위를 했지만 올해 시즌 도중에 꼴찌까지 하면서 뭔가 팀이 이러다가는 또다시 암흑기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크게 좀 개혁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윌리엄스 감독 외국인 감독 카드를 꺼내들게 됐습니다. 외국인 감독 이 앞선 두 분은 오자마자 바로 팀을 가을 야구로 올려놨는데요. 이 힐만 감독의 소통을 중시하는 이 부분 그리고 로이스트 감독의 뭐 두려움 없이 가라, no fair 이 팀 변혁을 주문한 이 부분을 과연 윌리엄스 감독은 어떻게 이 기아 선수들한테 불어넣을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일 날 귀국을 해서요. 18일 날
마무리 캠프로 바로 가서 선수들을 만난다고 그럽니다. 힐만 감독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최근에 마이애미 말린스와 코치 재계약을 했다 그럽니다. 매티니 감독이 이제 그대로 남게 되면서, 그리고 마이애미의 3루 코치 그리고 수석 코치가 지금 그만뒀대요. 그래서 3루 작전 코치를 맡게 될지 아니면 수석 코치를 맡게 될지, 그리고 힐만 감독도 여전히 지금 한국에 있는 SK 뭐 직원들하고도 연락도 취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윌리엄스 감독이요, 기아 타이거즈하고 계약이 되자마자 힐만 감독한테 최근에 바로 연락을 했답니다. KBO 리그가 어떤 곳인가, 과연 선수들하고 어떻게 좀 다가서야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물어봤고, 힐만 감독이 벌써 뭐 KBO 리그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해서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힐만 감독이 이런저런 조언도 해줬다고 하는데요. 힐만 감독은 한국에 때 바로 합류하지 않았거든요. 조금 시간이 있었는데, 이 있는 시간에 선수들의 이름을 어떻게 외웠느냐, 영어로 한국 발음을 그대로 써서 선수들 사진 밑에 붙여서 계속 읽으면서 그렇게 이름을 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SK 구단의 힐만 감독하고 동고동락을 했던 매니저 그리고 통역 요원들의 이야기를 조금 종합해 보면, 외국인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거의 없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거의 없다. 결국은 서로 간에 선입견을 허무는 이 작업이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 감독분들이 더 자립심이 강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힐만 감독이 휴일에는 뭐 하실까, 혼자 있으면 좀 심심하지 않으실까 해서 막 고민을 했다. 근데 휴일에는 아예 직원들한테 연락조차 안 한답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그냥 혼자서 장 보고 요리하고 혼자서 다 생활을 다 했대요. 뭐 국내 지도자분들도 예전보다는 좀 구단에서 모시기를 덜 하는 편이긴 합니다. 윌리엄스 감독은 연봉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3년 계약만 발표를 했는데, 힐만 감독보다는 조금 더 몸값이 높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힐만 감독 오실 때 2년 총액이 160만 달러였는데 계약금 40만 그리고 연봉이 60만 달러인데 인센티브가 따로 있었대요. 근데 첫 해에는 인센티브를 다 채워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다 채웠는데, 이를 합해도 2년간 200만 달러는 조금 못 미친다 그러는데, 아마도 윌리엄스 감독은 뭐 연간 100만 불에서 약간 뭐 아래 위로 뭐 100만 불 안팎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 연봉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많거나 그리고 너무 적거나인데, 프로농구의 예를 들면 수년 전에 현대모비스의 유재학 감독 당시에 처음으로 양쪽의 합의하에 연봉을 발표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 당시에 그 연봉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약간의 뭐 타팀 감독님들 보시되 좀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연봉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당장 오게 되면 윌리엄스 감독께서 하실 일이 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기아가 새롭게 많은 걸 좀 기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박흥식 감독 대행께서는 2군 감독을 맡게 되셨는데, 그러면 이제 딱 한 팀 남았습니다. 롯데 자이언트만 지금 감독 선임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제 딱 한 팀 남았는데 약간의 업데이트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한번. 롯데 자이언츠가 최근에 국내 지도자 몇 분들과 비공개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활약을 했던 H코치가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롯데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팬들한테도 많은 인지도가 있는 H코치, 그리고 롯데의 주장으로 뛰었던 C코치가 또 타 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실명을 다 거론을 하지 못하겠죠. 어느 정도 생각만 해보시면 유추가 좀 가능하실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도권에 또 어느 또 코치를 하고 계시는 H코치가 또 계시겠고, 해설위원으로 계시는 J라고 해야 되나 C라고 해야 되나, 뭐 위원님께서도 약간의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 외에도 뭐 한두 분 더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도 상당히 고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레리 스튼 감독을 2군 감독으로 이제 영입을 했죠. 1, 2군 감독을 다 외국인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좀 굉장히 큰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야구판에 약간 뭐 정설처럼 생각이 되는데, 롯데가 뭐 정말
대개혁, 그래서 1군도 외국인, 2군도 외국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감독은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고 국내 감독 쪽으로 조금 기우는 모양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